자, 8시 16분이고요. 8시 16분 기준에 야간 교육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뭐 시장의 흐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시장 흐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업종군에 대한 주력 종목에 대한 뭐 해석 부분이라든가 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해석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상당히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출이 된 거죠. 자, 나중에 이제 저희 직원분들, 연구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 캐치 스탁 페이지는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놓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위에다가 그렇게 해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간단하게 안내해드릴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교육 들어갈게요. 1차적으로 네이버를 찾아오셔야 돼요. 네이버. 네이버에서, 네이버는 다 아시잖아요. 윤정두를 검색을 하십시오. 윤정두 검색하시는 이유가 유튜브로 오셔야 돼요.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이 유튜브, 여기 보면 공식 홈페이지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로 오셔서 윤정두를 검색하셔도 되는데,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검색하면은, 검색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너무 많이 뜰걸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떠요. 그래서 메뉴에 뭐 이렇게 있으면 다행인데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다행인데, 뭐 윤정두가 올리지 않은 그 내용까지도 막 겹쳐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세요. 그래서 윤정두를 어찌됐건 찾아오셔서 이 홈페이지로 오셔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좋아요 좀 한 번씩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중요한 거는 구독을 신청하셔야 돼요. 구독 신청하시고, 그리고 나서 알람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알람. 그래야만 어떤 기준이 되냐면,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을 신청하셔야 장중에 예를 들면 제넨바이오라든가 셀레믹스, 제넥신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을 남들보다 1분이라도 먼저 들으셔서 셀레믹스 같은 게 어떻게 대처한다. 지금 싫어요가 왜 이렇게 많아? 좋아요 5개, 싫어요가 2개뿐이 없어. 이 내부적으로도 좀 뭐 해야 돼. 우리 직원분들만 좋아요 눌러도, 그죠? 동일 IP여서 그런가?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일찍 들여다보시고 일찍 대처하실 수 있다면, 21일 날 올려드린 게 253개 클릭뿐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신 거죠. 왜냐하면 대형주의 경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면 또 시세가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또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노란톡, 국민톡,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방에 계신 분들만 대략 한 7,000분이 넘어요. 방이 6개째예요 이제.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친구가 10,000분 가까이 되시고, 유튜브 쪽도 지금 인원이 8,61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1분이라도 먼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정 PD 선생님 모니터링 하시면은, 어제도 악을 쓰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투시경 이 지금 썸네일 이거 다 뜯어 고쳐주시고, 그리고 요 클릭수 조금 덜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 해주시고, 실시간 스트리밍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많이 찾아오실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요 메인 화면에 윤정두, 요거 윤정두만 딸랑해 놓지 말고 뭔가 다시 좀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찾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빨리 들으셔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빨리 들으셔서 대처가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윤정두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면 이 공식 홈페이지를 누르세요. 누르시면은 홈페이지로 오죠. 그럼 여기서 주식 방송 이렇게 해주시면은 녹화 방송이 나와요. 녹화 방송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 뭐 코로나19 시장 영향 전망 단기 공략주 무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이 어제 거 같은 경우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 요번에 이제 다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희 직원분께서. 그리고 유료 강의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교육 어제도 3시간 교육했는데 어제 진짜 그러면은 제넨바이오와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느냐, 셀레믹스 오픈을 해드려서 진짜 수익이 날 수 있었느냐. 오히려 정 의원님들께서 볼멘 소리가 나죠. 왜냐하면 정 의원님들 같으신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정 의원님들 같으신 경우에 이거 유료가 더 덜 뭐 문자가 들어오거나 정보가 더딘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대형 우리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무료방을 열어놓으면은 계속 이렇게 광고쟁이들이 들어와고 제가 그걸 안 봐야 되는데 그게 보이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하여간에 유료 고객님들이 질투라고 표현하면 좀 혼날려나요?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케팅의 기준이 아닌 교육의 기준에서 좀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 유료 부분 신의 한수 실전 필살기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십시오. 라이브 방송도 이제 지금 가격 올려놨어요. 라이브 방송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라이브 방송 부분 3 플러스 1개월 900만 원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거든요. 오늘 기준에서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윤정도 말 못 믿겠다, 시장이 진짜 그렇게 강하다고, 뻥치지 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난리 나게 생겼어, 이런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지금 일본 쪽에 아베 총리가 오늘 또다시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가요? 어찌됐건 3시간 동안 검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속보 기준에서 3시 반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뉴스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일본장은 결론적으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총리가 각혈을 하고, 지난주 기준에 총리가 추가 진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시장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지금 예를 들면 인도 쪽도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인도 쪽도. 근데 멀쩡하잖아요. 글로벌 시장 자체가. 거기에 또 미국 쪽이나 유럽 쪽도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근데 신고가 랠리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하셨죠. 야, 이건 말이야 라고 하면서 화도 좀 많이 내시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추가적인 확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놓고 보시고, 긍정적인 시장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같이 좀 수익을 내시고, 먼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든다면은 시장 같은 경우에 27만 1,000원에 전량 매도가 공식적으로 문자가 나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24만 1,000원에 예를 든다면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고 21만 원대 재편입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시기보다는 같이 가지고 가시자는 거죠. 또 주도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시장이 멀쩡하니까 겁내지 마시고, 예를 들면 환율 시장, 외환 시장에서 1,300원이 훼손되는 흐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1,300원이 훼손되는 흐름일 때 그때 우려하셔라.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띄어서 우리나라 원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고 있습니까? 강세를 띈다면은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를 보는 업종군을 보시면 되죠. 원화가 900원까지 이탈될 때에도 시장은 폭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 900원까지 깨질 때 자동차 IT는 못 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IT를 지금 계속 부르짖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자동차 IT가 900원 깨질 때 못 갔을 때 조선주는 날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수출주인데 가격 경쟁력이 아닌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강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현재 기준에서 IT주들의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아닌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하이닉스 조금 밀려 있는 부분은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또 미국의 이제 화웨이 제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또 실적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양쪽 합쳐가지고 그 영업이익의 40% 수준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요. 하이닉스가 5%를 합니다. 2,300개 종목, 2,300개 종목의 영업이익 중에 5%를 하이닉스가 해요. 2조 원을 넘겼어요 상반기에. 그런 종목의 시가총액이 3위까지 미끄러져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부분의 시황이나 전략 부분을 제대로 잡아내고 함께 주력주 잡아내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그 교육 강좌 기준에서 호드람님 교육 강좌 후기 내용을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요 교육 부분 오늘 기준에 이제 77만 원인데 결제하기를 눌러 보면은 바뀌어놨나? 77만 원 바꿔놨네요. 만약에 오늘 교육을 지금 신청하신다 하시면은 오늘 방송은 좀 일찍 끝낼 겁니다. 9시 반 뭐 10시 이렇게 되면 끝낼 건데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10분 정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10분 정도만 55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어제 야간에 55만 원이었는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올려놨는데 어제 야간 교육 듣고 망설이셨던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자, 이 교육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는 부분이 30% 할인 이벤트도 이제 내일은 마감이 돼요. 내일 아침에는 88만 원으로 또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99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릴 건데 가격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고 능동적이셔야 된다는 거고 또 문자를 받으시려면 오늘 아침부터 더 일찍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제가 종목군들별로 거래량을 다 잡아드렸지만은 내일부터는 종목군들별로 거래량 안 잡아드리고 개별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제 우리가 야간 교육할 때 올려드린 요 자료 있죠? 이 자료 잘 보시면 조금 이따 한 번 더 복습을 할 텐데 이 시황, 시황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나 연구원분들 모니터링 하시면 내일 꼭 알려주세요. 기술팀에 분명히 얘기해서 기준 시황이나 이거 전부 캡처해서 오늘 방송에 다 가지고 나와서 시황 얘기하고 오늘 시황 내일 시황 또 틀릴 텐데 말씀드리고 또 이런 교육 내용 일자별 시간별 교육 내용 다 올려드려서 교육할 수 있게끔 캡처해서 방송 원고로 넣어주세요 했는데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거 전달 한번 해주시고 내일 오늘 여러분들께 이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 기준 거래량까지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어제 설정해드린 게 뭐예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렇게 추세적인 매매를 볼 수 있는 종목 ITS의 종목 그 다음에 변동성이 있던 첨보 금요일날 수익 낸 첨보 그리고 개장 전에는 금요일까지 해서 또 일요일까지 해서 시간의 거래 형성돼 있고 그런 종목 기준에 알소프트와 신성 ENG 근데 기준 거래량이 안 맞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개장 전 기준에서는 이제 셀레믹스 한번 봐보세요. 800만 주 기준 거래량 그 다음 제넨바이오 들여다볼 수 있는데 6천만 주는 터져야 됩니다. 이 두 종목은 확실하게 움직임이 나왔고 우정바이오하고 YBM넷은 잘 모르겠어요. 좀 이따 한번 복귀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24일 날 기준에 진원생명과학 또 한국 BNB도 수익이 나왔어요. 오텍도 마찬가지고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전부 기준 거래량이 맞으면 상한가까지 진입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 뭐 좋아요. 그럼 다 보죠. 9개 11개라고 치고 뭐 이 극대형주는 뭐 빼버리죠. 일단은 얘는 추세매매 기준이고 11개 기준에서 거래량이 수반돼서 움직인 거는 상한가가 두 종목 2350개 종목에서 상한가가 우선주 빼고 8개인데 그중에 3개를 교육받고 잡아낼 수 있었다. 근데 그게 갭상승의 어마어마한 갭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강보합 그 다음에 음봉 되돌리는 흐름 여기서 잡아낼 수 있었다면은 대박이죠. 근데 이런 것을 언제까지 또 매겨드리는 거를 매매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윤정두가 잘하니까 윤정두가 그럼 종목으로 줘라. 그럴 경우에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VVIP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되냐면 오늘은 안타깝게도 서진 시스템을 문자까지는 못 보내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서진 시스템은 문자로 발송이 되는 종목이죠. 서진 시스템은 기존에 문자로 발송을 하고 수익을 잡아드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7월 8일 기준에서도.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개장 초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졌단 말이에요. 아 이거 컴퓨터 이거 좀 버벅대서 한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 연구원분들 계시면은 기술팀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컴퓨터를 제가 계속 켜놓다 보니까 주말에 제가 한번 손을 보긴 했는데 제한적인 것 같아요. 하루 쉬더라도 주말에 좀 나와서 컴퓨터 좀 바꿔놓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불편함 없이 해드릴게요. 서진 시스템 오늘 44,000원, 5,000원 우리가 본 게 41,9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5,000원, 45,000원 뭐 이 종목 처음 접근했던 게 우리가 37,000원부터 들어왔어요. 37,000원.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문자 사인 나간 게 요 정도 기준입니다. 37,000원. 그렇게 하고 오늘도 이제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는 범위였는데 못 잡아드렸죠.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력주가 맨날 뭐 수익만 날까요? 우린 주력주가 맨날 의약품만 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력이 IT라고 말씀드렸고 업종 대표주 가지고 있고 예? 결론적으로 이걸 지금 컴퓨터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 컴퓨터 사양이 이렇게 좋은 거를 아우 어찌됐건 보시면은 41,900원에 오픈을 해드렸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일찍 6%대 흐름이라면 그 이전부터 이제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관심 종목에 있었던 종목이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진원생명과학도 우리가 수익이 넉넉해지고 심리적으로 뭐 모든 종목군들이 움직여서 편안해지고 그렇다면은 뭐 서진 시스템 이외에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은 못 들어가겠냐고요. 그럼 두 종목의 차이는 뭐냐? 기본적인 그 펀더멘털이 그나마도 일정 범위 뒷받침되는 의약품 쪽보다는 심리적인 면보다는 또 회전율이 너무너무 높게 형성되는 종목보다는 지극히 이제 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등락이 나오는 종목군. 그런 종목군을 기준을 잡는 겁니다. 어찌됐건 오늘 뭐 서진 시스템 18%인데 이 정도의 종목도 오늘은 문자까지는 못 드렸어요. 대신에 시장이 지금 정도만 같아라. 홍빠님께서 뭐 한 달만 움직여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정도의 한 달이면 한 달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 이제 뭐 8월 말까지 5거래일 뿐이 안 남았습니다. 5거래일이면 제가 볼 땐 충분히 IT 극대형주들, 업종 대표주들 충분한 탄력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수익 다 잡아내야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죠. 뭐가? 시젠이 7월 달에 시장이 깨지면서 코로나19 관련된 진단키트나 이런 종목이 날아다녔습니까? 아니죠. 시장도 강했고 시젠도 강했고 그 시젠의 수익도 우리가 다 먹었고 결론적으로 창피한 얘기인데 이번 달에 2019년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이번 달에 창피하게도 환불이 가장 많아요. 환불이 그래봐야 한 5% 미만 수준인데 그러면 뭐 그것도 우리나라 기록입니다. 환불률 가장 낮은 걸로 1위입니다. 환불률이 낮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 종목은 못 가는데 옆에 종목이 간다. 이것에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내 종목은 못 가는데 다른 종목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종목이 못 가는데 다른 종목이 간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수익을 내겠다 그러지 마시고 귀담아 들리지 않으시겠지만은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또 IT 33%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IT가 움직임을 줘야만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업종 대표주들까지의 순환성의 흐름이 나와야만 지금 2200포인트 위쪽, 지금 뭐 2300포인트 위쪽, 2400포인트 위쪽 그 흐름이 IT 플러스 업종 대표주 군들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올라설 수 있는 거지 의약품 가지고만은 어려워요. 시가총액 비중이
10% 수준뿐이 안 되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그 시장 등락률 범위에 뭐 호드람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그 실망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다? 3월 24일 기준에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오르고 마감했어요. 하이닉스가 5% 갭상승 이후에 1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기가 11%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LG이노텍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게 3월 24일입니다.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요. 충분히 현대차가 불과 2주 전에 17%의 폭등 흐름을 연출해 주기도 했죠. 오늘 시간에서 만도가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교육받으셔서 지난주 기준에 거래대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 그리고 단기 공략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 설정하시면은 오늘 같은 날 상한가 세 종목을 놓치실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력 매집 여러분들이 가장 꿈꾸시는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세력 매집 바닥 탈출 폭등주 상한가 신고가 랠리 대박주 신의 한수 실전 필살기 매직 시그널 매직 계산기 이렇게 하면은 캔들 2평 거기에 실전 필살기 부분의 내용들 거기에 이제 그 보조 지표까지 완벽하게 섭렵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교육 내용 5시간짜리를 금액을 아끼시겠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일단은 요 기준을 77만 원을 안 하고 어제까지 기준에서 딱 10분인데 지금 뭐 전화 몇 분 오셨기 때문에 5분, 6분 남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방송 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77만 원에 그대로 과금을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보시고 또 내일부터의 기준인데 오늘 카톡방 한번 볼까요? 카톡방. 어제 야간 교육 해드리고 카톡방에 올려드린 내용 제넨바이오가 있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 보시죠. 뭐. 제넨바이오. 자, 제넨바이오. 다 지나고 나서 올리면 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올려드릴게요. 계속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23일 날 야간 11시 12분에 24일 관심 종목 주의 장중 개별 매매 가능자 교육용 1% 비중 수준 관심만 가지면 된다. 일별 거래량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고 시간별 기준 거래량 확인하시고 대처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요 내용들인데 제넨바이오 분명 여기 있죠. 진원생명과학 여기 있죠. 셀레믹스 여기 있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저렇게 거래량이 많은데 저거 다 뭐 어떻게 보려는 거니? 자, 그리고 교육을 해드립니다. 다시 교육해드릴 테니까 차분차분 배우셔서 저 거래량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기준에서 빠르게 결제하셔서 내일 야간부터 좀 교육받고 또 내일 장중부터 개장 전부터 문자 사인 받으셔서 좀 제발 좀 이런 좋은 장에 좋은 수익 좀 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출석 체크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출석 체크 뭘로 갈까요? 701109 윤정두 생일 701109 701109로 능동적인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벌써 이미 유튜브 쪽에 94분 왜 줄지 갑자기? 99분 100분이 됐다가 94분으로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 TV 쪽이 지금 70분 정도 68분 그리고 이쪽에 캐치스탁 쪽이 74분 그러면 150분에 일단은 어떻게 되죠? 250분 거의 한 300분 정도 되시는데 좀 능동적으로 좋습니다. 701109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귀 교육부터 해드릴게요. 복귀 교육부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출석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올려주세요. 유튜브 쪽 다시 오시는 방법, 또 호드람님 후기 올려주신 내용도 다시 한번 더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도 올려주시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교육 빨리 들으시는 거하고, 교육 자료 USB도 드려요. 아, 그리고 저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은 그 메인 화면에 있는 그 신의 한수 필살기 들어가면은 거기에 USB 드리는 부분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누락돼 있는 것들 확인하셔서 내일 디자인 바꿔주시고. 자, 기준 시황부터 간단하게 봅니다. 쭉쭉 넘어가야 돼요. 오늘은 모든 학제에는 각국의 중앙정부의 대책이 뒤따릅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그래왔다라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뭐 MTN 그 방송 자료를 통해서 좀 놓고 볼까요? 2회차 방송 자료, MTN 자료, 올해 2월 10일자 방송 원고입니다. 근데 이 2월 10일자 방송 원고에는 2015년도 MTN에서 방송했던 시황들, 이런 내용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고, 사스와 메리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올려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의 증시부양책 2015년도의 기준입니다. 2015년도에 그 당시 기준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스와 메리스 기준에 우리나라와 한국은행 조치, 2003년과 2015년 사스 메리스 기준에 금리라든가 추경 편성,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요즘에 윤 정부가 게을러져서 이런 부분들을 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추경을 증액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및 GDP 대비 국채 변화 추이 부분, 결론은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다.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재정흑자 규모, 우리나라 긍정적이다. 또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채무 비율 집계, 이것도 끝내준다.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야, 우리가 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안 좋아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경기 부양을 해준다 그러면 엉엉엉 울고 무서워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고점의 금리에서 형성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저 바닥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당장은 약이 되니까 좋아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원래는 계속 주사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주사를 안 맞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야지. 예? 결론적으로 주사를 놔줄 때 정부가, 야, 지금 금리 낮추고 추경 예산도 확대하고 추경 다시 한번 더 진행해주고 경기 부양하는 거 절대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은데 그냥 글로벌 시장에서 2015년도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2003년 뭐 사스는 사스라고 치고, 2015년 기준의 글로벌 시장의 조정은요, 금융시장의 흔들림은 첫 번째가 뭐예요? 출구 전략 이후에, 2013년 출구 전략 이후에 미국의 기준에 2015년에는 어찌됐건 금리를 한번 올린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에요.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라는 게 벌써 바보들이야.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던데 무슨 우려감이에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죠. 경기가 그만큼 좋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정도로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준에 긍정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요건이 났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두 번째 기준이 그렉시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럽의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그렉시트. 그 다음에 이란의 핵 문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타결이 되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7개 국가가 이제 합의 보는 기준. 그렇게 해서 중동의 핵 문제, 이란의 핵 문제. 그럼 그것만 세 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위안화의 약세, 그것도 이제 중국과의 협의에 의한 위안화 약세였죠. 그리고 중국의 증시 변동성의 확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맞물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악재가 아니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메르스도 있고 했지만 그건 제한적이었거든요. 실질적인 악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좋잖아.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5년 하고 내려오는 거 그냥 막 뿌려 제끼는 거죠. 나중에 뭐 재정이 고갈되건 말건 세금을 뭐 더 내든 말든 난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의 기준에서도 뭐 재난지원금 추가적으로 내놓겠다 그러면은 어우 당장은 좋은데 사실은 나중에 좀 문제되거든요. 어쨌든 이 사스 메르스 관련 정부의 조치, 한국은행의 조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일단은 패닉에 빠지지 않는 거고 안정화가 되는 거고 그 안정화 속에서 랠리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랠리? 유동성 랠리. 결론 뭐예요? 화폐 가치의 훼손. 여러분들은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윤정도는 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조금만 노력하시면 주식에서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야 이게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이게 진짜 큰 수익인가 이런 생각까지 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에 넣어두면 금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유동성이 너무 높아지다 좋아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도 감당이 안 된다면서요 지금. 응?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체감온도 안 좋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난리 났다며. 근데 어떻게 시장은 맨날 가? 그 논리부터 대답을 찾아야죠. 그냥 엉엉엉엉엉 코로나19가요. 또 서울에서 확대가 돼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유치원자가 아니니까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자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시장은 어찌됐건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이 됐든 화폐 가치의 훼손에 따른 내용이 됐든. 근데 어찌됐건 뭐 시장은 강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한 추례인 거지. 예? 이 부분이 악재 요인으로 실질 작용되지는 않아요.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어떤 뭐 파생 상품의 내용들, 파생 상품의 거품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저금리, 유동성 공급, 최저금리죠. 더 이상 뭐 내릴 수도 없는 최저금리,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지표는 어때요? 지표는 아니 리먼 때보다 지표가 월등히 좋잖아요. 지표가 월등히 좋은데 왜? 거기에 이제 뭐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공매도 기간 연장 이런 것도 사실상은 아름아름 다 심리적인 재료 대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 추세로서는 주 추세가 계속 긍정적이에요. 글로벌 시장이 미국, 유럽, 일본 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가는 지점, 또 2017년, 2018년 고점 그 라인에 얼마 안 눌려져 있는 시점, 우린 디커플링 해소하러 가다가 한번 두들겨 맞고 언제 신천지 이번에 또 두들겨 맞고 이제 조금만 힘내면은 디커플링 해소가 되죠. 또 디커플링 빠지냐? 난 이렇게 디커플링 오래 가는 거 처음 봤어. 진짜로요. 보통 디커플링이라는 건 한 3개월, 길어봐야 1년 뭐 그 수준이지. 201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2018, 2019, 2020년 2년 6개월 동안 디커플링이야. 예? 그 작년 그 6월부터 디커플링이 좀 해소될 국면에 그렇게 해서 수급이 좀 들어왔던 그 흐름 속에서 잘 따라붙고 있다가 3월에 두들겨 맞은 거고요. 또 거기서 잘 회귀해서 잘 돌리다가 이번에 또 맞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체력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6월 달에 6월 15일 날 100포인트 하루에 빠진 그런 흐름과 같지 않고 지금의 기준은 당연히 IT 쪽. IT는 뭐 입이 닳도록 말씀드려요. 예? 지금의 2016년 이후에 IT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 이전에는 아니에요. 그때는 워낙 강세를 너무 많이 띄었고
지금은 이제 워낙 강세를 띄더라도 IT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어찌됐건 이 IT 비중이 33% 수준이기 때문에 IT가 못 가는데 지금 특히 2300, 2400 이 포인트에서 IT가 못 가는데 나머지 업종이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내면서 간다. 그건 불가능하죠. IT가 최소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견인을 해주고 최소 그러고 나서 나머지 업종군이 시장 지수가 가네? 그러면서 가야 돼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22%예요. 1% 움직이면 시장 지수가 5포인트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1%에 5포인트가 움직이는데 삼성전자가 기껏 해봐야 6만 원 넘겨요. 만약에 10%죠. 그럼 얼마? 그거면 50포인트. 그럼 전기전자 업종은 33% 비중입니다. 삼성전자가 10% 움직여서 50포인트를 들어 올렸다. 그러면 IT 전체적으로 얼마를 들어 올립니까? 75포인트 이상을 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돼야 나머지 업종군들이 지수가 75포인트나 움직였네? 라고 따라 붙으면 그들의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업종 대표주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논할 수 있는 위치고 자동차 정책 수혜까지 같이 묶여져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화학 업종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되고 움직임이 나와야만 비주도주들에서도 기본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악을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럼 코로나19는 안 움직이나? 왜 안 움직여요?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심리적인 면에서 계속 갈 수 있고 실질적인 실적 개선폭도 일부 있고 시젠도 선을 타고 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진단키트 진입장벽이 낮아서 다른 데서도 집중한다 할지라도 일단 나와 있는 실적은 의약품 쪽의 펀더멘탈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같이 움직인다. 어차피 시장 좋으면 코로나19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인다. 예, 그렇게 놓고 보세요. 그럼 시황은 여기까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좋다예요. 윤정두가 시황 좋다 그래가지고 3월 이후에 박스경제TV에 3월 2일부터 방송 나가서 중간중간에 장 깨진다고 난리 칠 때 사람들이 그때 환율, 상품, 외환시장, 상품시장, 금리 그거 다 보여드리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설정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종목 기준을 보는데 빨리 넘어갑니다. 이 부분. 매번 똑같은 교육이니까 빨리 넘어가고 실질 종목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별, 시간별 거래대금 거래량 설정 방법인데 1차적으로 1. 1,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누구나 다 알죠? 2.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해서 11번까지 쭉 읽으시면 돼요. 예? 그잖아요. 매번 똑같은 거 매번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야지. 저는 못 들었어요. 녹화 방송 보세요. 좀 이따 바로 일요일자 녹화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건 이제 중요하죠. 기준 거래량 설정하셔야 되는데 기준 거래량을 어떻게 설정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VOD를 구매하셔서 보셔야 돼요. 지난주 VOD 얼마냐? 지금 아직 저희가 안 올려드렸는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내일 그것도 해주세요. 지난번에는 매번 교육 끝나자마자 VOD도 디자인해서 올려드리고 판매를 했는데 요번에 좀 늦어졌어요. 디자인하고 올려드려서 판매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정가가 110만 원이고 뭐 지금 가격이랑 똑같이 77만 원 30% 할인해서 20% 할인이죠. 20% 할인해서 88만 원에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기준 거래량은 말씀드렸잖아요. 1. 소문이 안 나 있는 종목이다. 1,000억을 기준으로 한다. 그 이전에 1,000억의 거래대금이 없었어. 이슈가 조금 있는 종목인데 뭐 한 400억, 500억, 700억이야. 그럼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다가 1,000억의 거래대금이 넘기는 시점부터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 기준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준에 거래대금이 없을 때 말고 현재처럼 뭐 18조, 20조씩 거래대금이 터지는 현재의 기준에 거래대금 1,000억이 넘겨지는 종목이 한 60개 종목 나옵니다.
그럼 상품 빼고 나면은 좀 이제 줄기는 하겠지만은 그 종목군들만 놓고 봐도 무난해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 그 정도 거래대금의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해요. 저점 이거 필요 없어요. 시초가 대비해서 10% 수준의 변동성이 나온다. 그래야만 단기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지금 교육받는 거는 추세 매매의 교육이 아니에요. 단기 변동성의 기준의 매매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진원생명과학이 4,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았는데 더 터졌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거래량의 70% 그리고 바로 어제 오늘 이렇게 터진 거래량이라면 그 거래량이 얼마? 100%. 근데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서 2,700만 주가 오늘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부분의 거래량의 70%의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복습할 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든다면은 제렌바이오 같은 경우는 6천만 주의 거래량을 잡아드렸죠 사실상. 근데 얼마 터졌어요? 8천만 주 정도 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8천만 주에 대한 거래량의 기준 70%, 7, 8에 56, 뭐 5,600만 주든 6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서 그걸 기준 거래량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육 받으시라는 거야. 무슨 뭐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 싫으면 라이브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셔야지. 그게 결국은 그 거래량이 6천만 주나 이런 거래량이 밑에 보시면 써 있잖아요. 어제 다 잡아드렸잖아. 오늘 또 해달라고? 싫어요. 오늘 안 해드릴 거예요. 해드려? 해드릴까? 해드려야 되나? 이러니까 맨날 내가 혼난단 말이야. 우리 직원들한테. 직원분들이 아니 다 해주고 나서 가입해요. 그럼 누가 가입하냐 이거야. 맨날 떠먹여주는데. 근데 떠먹여줘도 못하잖아. 오늘도 복귀교육 기준에서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고 시간의 종목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들여다보도록 하고 만도 정도만 대형주의 기준에서의 뭐 변동성 확대니까 그쪽만 볼게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있다 그러면은 종목별로 이 복귀하면서 내일 들여다볼 수 있는 거래량 기준을 설정해 드려요. 만약에 그걸 원하신다면 오늘은 우리 누님 한번 해야 되겠다. 671029 예? 원한다. 교육해주면서 기준 거래량을 나 지금 잘 모르겠으니 이런 제넨바이오 기준 거래량 몇 주로 잡아야 될지 내일의 기준에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종목 들여다봐야 될지 해줘라. 이왕 교육하는 거 직원분들한테 한 번 더 혼나고 말지. 예? 671029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야 종목 줘봐. 종목 줘갖고 맞으면 내가 가입할게. 아유 말장난하지 마시고 종목 줘서 오늘 상한가 종목 3종목이나 나왔는데 어제 야간 교육하고 제넨바이오 그것도 아주 A급이라는 게 갭 상승 막 19% 20%도 아니고 강보합 강세 속에서 눌려서 충분히 편입기에 주고 제넨바이오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셀레믹스 이게 다 상중에 상한가 같잖아요. 근데 왜 가입 안 해? 내일 또 달래는 거지. 내일 또 드릴게요. 드리는데 같이 매매를 하셔서 좀 수익 좀 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들여다 볼게요. 하나씩. 그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됐으면 그 기준 거래량의 설정 범위에서 뭐 6천만 주다. 근데 뭐 100만 주 기준 잡으니까 100만 주다. 그럼 9시에 동시호가에 소문이 난 종목이면은 1%. 소문이 안 나 있어 그럼 0.5%. 그러니까 6천만 주라며요. 1% 60만 주가 거래 터져야 돼 일단. 안 터지면은 밋밋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네. 거래량이 없으면 못 움직이네.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시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시젠 같은 경우가 오늘 개장 초에 강세를 띠니까 우리 방안에서도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젠 움직여요. 예, 시젠 움직이네요. 시젠 지금 움직여요. 그래 움직이네요. 근데 우리는 예전처럼 주력이어서 30% 비중을 채워 나가는 종목이 아니니까 들어가면서 분할 매수로 쭉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일단 7월 달에 150% 수익 내고 8월에 차익 실현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는 스윙 그렇게 해서 스윙 한번 들어가서 차익 실현 또 했으니까 지금은 스윙도 아니고 관망 속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놓고 볼까 하는데 기준 거래량을 최소 600만 주에서 700만 주까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장중에 움직이네 했을 때의 기준 거래량에 못 미쳤어요. 시간별로. 뭐 예를 들면 9시 10분이면 60만 주 이상 70만 주 터져 있어야 되는데 그 거래량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10%가 안 나온다라는 게 윤정도 기준이에요. 물론 고점을 계속 넘겨버리면 그러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변동성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면 시간별 거래량이 맞아지는지, 예? 편입했는데 기준 거래량이 안 맞아. 그러면 그때는 빠져나와야 되고, 빠져나왔는데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줘. 그럼 그때는 다시 따라 붙어야 되고. 그게 변동성 매매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제넥신 같은 케이스. 추세 매매. 근데 그것도 제넥신의 추세 매매는 개별 매매의 기준. 성향이 나는 의약품 갖고 갈 거야. 눈뜨기로 하면 갭상승이던데 뭐. 예전 분들 말씀드렸죠. 신라제는 우리가 안 먹었을 것 같아. 수익 다 봤죠. 근데 마지막 자락에 차익 실현하세요. 지금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차익 실현하세요. 윗꼬리 차익 실현하세요.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하세요. 오버나잇 안 합니다. 가져갔을 때 갭상승 짜릿하죠.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 정리 못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15만 원에서 만 원까지 깨집니다. 그걸 마지막에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점만 명확히 지키시면은 지금 조금 덜 먹는 것 같아도 내가 수익이 덜 나니까 남들보다 바보인 것 같아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기준 거래량의 의미, 이걸 누가 만들었어? 윤정두가 표를 만들어준 거지. 이것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으시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발 좀 이거를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숨이 막힌다니까. 자료 한번 받으면 뭔 소리냐면은 한번 볼까요? 이 그 교육 자료, 실전 특강 교육 자료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에 주도주 그다음에 단기 공략주에 대한 첫 번째 PPT 자료인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다 올려드리잖아요. 어떻게 한다. 근데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차분히 동영상 보시면서 설명 듣고, 이게 9시간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걸 압축해서 이번에 4시간 반, 5시간을 해드린 거죠. 5시간 교육을 받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과금하기 싫으시면 어떻게 해.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77만 원인데 110만 원짜리 77만 원에 지금 할인 이벤트 하는데, 오늘 결제하시는 분들은 지금 10분, 이제 5분이지, 이제 뭐 5분 남았으니까 10시 전까지 빨리 전화하셔서 과금을 하시라고요. 교육받고 수익을 내시라고. 그리고 스스로 매매가 좀 되시게끔. 그러면 오늘 기준에 관심 종목, 이제 내일 기준이 되겠죠? 25일 기준에 일별 기준 거래량 설정. 그리고 종목이 많다고 화내지 마세요. 이거는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기껏 해봐야 몇 종목, 예를 들어서 4종목, 6종목, 10종목, 15종목이에요. 여기까지. 15종목에서 상한가가 3종목 나왔다? 전체 2,350개 종목인데 15개의 상한가 3개 나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기준 거래량이 당분간 여러분들께 계속 기준이 되는 거래량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 그대로 올려드려 놨으니까 보시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대처를 한번 해보자고요. 뭐냐면 하나하나 복습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기준 거래량이 터져주고 장중 개별 매매 가능하신 분들, 교육 1% 비중만 잘 유지하실 분들, 오버하지 않고,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는 요렇게 대처할 수 있다.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러면 25일 기준에 첨보, 동진세미케, 하이닉스, LG전자예요. 추세 매매가 아닌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이렇게 놓고 보시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저 써놓은 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변동성 매매 150만 주, 추세 매매 75만 주, 1000만 주, 1000만 주, 750만 주, 505만 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제가 옆으로 빼놓고 볼게요. 첨보입니다. 먼저 첨보의 기준 거래량을 금요일날 우리가 첨보에서 수익을 잘 냈죠. 잘 내고 나왔어요. 내일 똑같아요. 내일도 뭐가, 내일도 첨보는 변동성이 나오려면, 변동성이, 첨보의 변동성이 나오려면 수급이 일단 뒷받침돼 있죠. 그럼 얘를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인데 추세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변동성 매매를 할 거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 기준이 되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금요일 날 18%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종가가 14.46. 그럼 이건 추세 매매라기보다는 변동성 매매죠. 왜냐하면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여기서는 뭐 5일선 이탈되면 차익 실현 손절 너무 멀잖아요. 내일 올려진다 할지라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
그래 이쪽은 변동성 매매 기준이 잡히는데 어찌됐건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얼마? 이 거래량의 최소 70% 이상 얼마? 150만 주가 터져야 돼. 150만 주가 터져야 시초가 대비 10% 등락이 나온다니까요. 150만 주가 터지려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밀리면 안 되고 위로 계속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은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시초가가 마이너스 2.25. 그럼 거래량이 시초가에 실렸겠어 안 실렸겠어? 별로 안 실릴 겁니다. 저렇게 되면. 별로 안 실려요. 평상시 대비해서는 실렸겠지만 197만 주, 200만 주에 달하는 거래량 대비해서는 개파락이 2%면 2만 주씩 이렇게 거래가 안 실렸을 거예요. 제한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서 살짝 눌렸다가 돌리는데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돌려지다 보니 예? 뭐 예를 들면은 9시 10분까지 10% 150만 주라 그랬잖아요. 9시 10분까지 150만 주 예? 기준 거래량 다시 보여드려요. 자 보시면은 첨보 변동성 매매 기준 150만 주라 그랬잖아요. 추세 매매는 75만 주고. 그럼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150만 주에 10%는 얼마? 9시 10분까지 10% 터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9시 반까지 20%고. 그럼 10%면 15만 주, 9시 반까지는 30만 주. 그게 달달달달달달 외워지셔야죠. 외워지셔야죠. 그럼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15만 주가 돼요? 안 되죠? 10%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야. 시초가가 여긴데 양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시초가가 여긴데 양봉이면 뭐하냐고.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면 변동성이 안 나온다니까. 그럼 9시 반까지 기다려 봤어요. 예를 들면 캔들 6개여야 되죠. 캔들 6개 9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9시 반까지의 거래량이 그럼 얼마? 60만 주가 터져야 되잖아요. 20%니까 30만 주. 30만 주가 터졌냐고. 5만 주, 10만 주, 15만 주. 30만 주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니까. 끝까지 안 나와. 끝까지. 고점 높였어. 이거 끝내줘. 추세매매. 추세매매 하려고 그랬으면 어제 이전에 들어가 있었어야죠. 터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추세매매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터졌으면 변동성 매매를 봐야죠. 그럼 변동성 매매 기준 거래량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 첨보는 안 들여다본다. 종목 너무 많아요가 아니라 15개 종목을 예를 든다면 저렇게 많이 이제 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15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들여다봤다. 그럼 첨보는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미 첨보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일단 얘는 뺍니다. 내일 150만 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150만 주 안 나와. 못 들여다보는 거야. 내일 모레는 150만 주. 내일 모레 글피는 150만 주. 내일 모레 글귀피는 150만 주. 5일 뒤에는 150만 주. 한동안 계속 150만 주예요. 왜? 200만 주의 거래가 터지면서 16%의 변동이 나왔죠. 고점까지는 18%지만 시가 대비해서 15%뿐이 안 나왔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자, 넘어갑니다. 동진 세미캠. 자, 이해되시면 45번 한번 갑시다. 이해도 안 되는데 혼자 떠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해된다 45번. 이해가 될 듯 말 듯 한다 45번. 이해되려고 노력한다 45번. 뭐 이해되겠지 앞으로 공부하면 45번. 이해하기 싫다 그냥 윤정도한테 매달려서 그냥 VIP 가입하겠다도 45번. 뭐든지 45번. 이렇게 완벽한 교육을 누가 무료로 해줘. 참 진짜 맨날 혼난다니까 그냥.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첨보가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 동진 세미캠입니다. 우리 동진 세미캠 어떻게 했어요? 금요일날 라이브 방송 들어와 계신 분들은 금요일날 동진 세미캠에서 차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금요일날 기준입니다. 변동성이 1조 7천억짜리예요. 이런 종목은 지극히 이성적인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요. 응? 뭐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회전율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럴 때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애국 테마주 뭐 이렇게 할 때 그래도 회전율이 막 100% 200% 넘겨지진 않아요. 근데 어때요? 이때도 무슨 말이냐면은 저 당시 기준에서도 거래가 터져주니까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그러니까 이슈가 불거진 거죠. 시장에서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 거래가 터지고 그 앞전의 거래는 없잖아. 눈을 씻고 봐도 없잖아. 이걸 땡겨보면 없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이것도 200만 주 이렇게 되면 그게 200억 300억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이지. 아까 얘기한 1000억의 기준은 변동성을 기준으로 잡고 뺑뺑이 돌리고 시장에 관심도가 나오는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의 1000억의 기준이지.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을 이거를 무슨 뭐 단기 공략주로 들여다보나? 예? 그냥 당일치기에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찌됐건 이슈가 불거지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변동이 나옵니다.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죽는 순간 시세는 횡보 내지는 하락이에요. 횡보 내지는. 결론적으로 횡보 내지는 하락의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니 여기까지 죽어 내려갔던 거죠. 결국은. 뭐 코로나19도 있었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안정적으로 좀 쭉쭉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수급도 들어오고 뭐 누적 수급도 있고. 결론적으로 정별 기준에 넘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 대형주 1조가 넘는 대형주의 정상적인 흐름은 5MA, 20MA,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을 넘기면서 양봉이 나올 때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넘기죠. 예? 선 세워드린 선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렇게 해서 넘기고 양봉이 나올 때 실패가 되더라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되더라도 5MA, 20MA 거래량이 넘겨지고 양봉이 나오는 날 따라간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추세 매매입니다. 그게. 그러고 나서 그 변동성 거래량 부분, 의미 있는 변동성 거래량. 야, 이거 한번 대박 한번 내보고 싶어요. 하루에 10% 이상 변동이 나오면 안 될까요? 그게 이제 10% 이상. 의학 바이오는 10% 이상 우습게 나오죠. 상한가도 들어가고 시가총액 뭐 더 크더라도 뭐 4조짜리면 어때, 5조짜리면 어때, 막 상한가 툭툭 나오지. 근데 이런 정상적인 종목은 10%라는 게 등락 범위가 작은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1조 넘는 이런 종목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1,0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려야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 10% 이해되세요? 1,000만 주의 거래량을 넘겨야 그나마 10%의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다.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 추세 매매의 기준은 일단은 5MA, 20MA인데 그거는 중장기적인 흐름이고 얘를 단기적으로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500만 주 정도는 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 금요일 날 거래가 터져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들여다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예?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진셀메캠의 흐름은 500만 주와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 기준에 거래량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나쁜 종목이다? 아니죠. 예? 거래량이 안 나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동진셀미캠도 앞으로 당분간 이 거래량 거래대금 1,000만 주, 500만 주를 변동성 매매와 추세 매매 기준 그 다음에 아예 난 중장기로 놓고 본다 하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5MA, 20MA 거래량 터지고 양봉 거래량 터지고 기준이 뭐야?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채널 돌리다가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거래량이 터져.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는 사람이죠.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는 종목들 드렸죠. 그게 뭔데?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는 종목이 뭔데? 그랬더니 전 거래일 대비 2000%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에이 진짜 전 거래일 대비 20배 터져야 되는데 뭔 대도 않는 소리야. 어? 아니 그러면은 남선알미늄 한번 볼까요? 웃기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 남선알미늄 2억 주 터진 전날 거래량이 1,000만 주 터졌나? 그렇게 해서 20배 터졌고 2억 주인가? 그런가? 어? 뭐 그런 걸로 기준 잡았었나? 1억 6천만 주일 때 거래량이 얼마 240만 주였는데 그럼 거래량 240만 주 대비 월등히 터졌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20배씩 막 터져야 돼? 밑도 끝도 없는 거래량 1억 주 2억 주 터지는 애들한테 2000%를 거래량이 터져야 거래량 터졌다 그런 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거래량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늘 거래량 줄어갖고 2천만 주 미만인데 2천만 주라고 치고 삼성전자는 내일 20배 그럼 4억 주가 터져야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대형주의 기준인지 소형주의 기준인지 아무 밑도 끝도 없는 거래량의 기준이 어딨어. 결론은 이러한 동지세미캠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니 일반적인 종목이잖아요.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짜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봐요. 지가 얼마나 나와요. 회전율이 안 나온다니까. 왜?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 뭐 있어요. 유통 물량 자체가 별로 없지. 기간 지분까지 하면. 결국은 그래서 이 하이닉스의 경우도 어제 설정을 해드린 게 뭐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5MA, 20MA 거래량만 터뜨려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바닥에서 변곡의 기준으로 인식되고 급격하게 돌려지기 위해서는 거래가 저기서 계속 터져줘야 되는데 안타깝게 오늘 거래가 좀 제한적인 거예요. 내일이라도 좀 거래량 나와주고 주봉 거래량 실어줘야 되는데 어제 분명히 야간 교육할 때 올려드린 게 뭐예요? 1,000만 주의 거래량 변동성 여러분들이 하이닉스가 갭상승 5%에
종가가 13% 끝났다니까. 3월 24일 날. 예? 시가총액 2위가 갭상승 5%에 13%로 끝났어요. 아니 무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월 10일 날 장중에 27%까지 올라가는데 얘라고 왜 못 가? 결론적으로 그런 변동성 13% 그러니까 10% 전후 수준의 변동성이 나오려면 1,000만 준 터져야 돼요. 그래야 시초가 대비 10% 전후예요. 그래야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750만 주 금요일날 변동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둘 다 안 됐죠. 그럼 변동성도 안 나오고 추세 매매 단기 추세 매매 기준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윤정두가 아무리 IT를 좋아해도 못 가는 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중장기로 보겠다.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럴 때 5MA, 20MA, 5MA, 20MA 거래량 2평을 뛰어넘는 뭐 아무리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넘을 필요도 없어요. 그 거래 량 이동 평균을 넘겨주고 거기에 양봉이 나올 때 그게 33년 된 윤정도의 노하우의 기준이에요. 그럼 앞으로 당분간 계속 그 기준 잡으면 되겠죠. 하이닉스도 1,000만 주, 750만 주. 이거는 이제 24일 날 다 올려드린 내용이니까 빼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차피 또 방송에서는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께 어제 것도 검색해서 보실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대로 올려드릴게요. 얘네는 바뀌는 게 없어요. 만약에 기간 조정이 쫙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5MA, 20MA 평균 거래량이 낮아진다고. 그리고 가격 조정이 일부 있든가 기간 조정 횡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을 얹어줘서 이 거래량보다 낮춰줄 수가 있어요. 낮춰주고 공격적인 성향에선 조금 1,000만 주가 아니더라도 뭐 800만 주만 돼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낮춰줄 수 있어요. 당장 기준, 이번 주 기준 이런 경우에는 저 거래량이 맞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만 25%, 30%가 움직였어요. LG전자는. 그럼 저 종목이 와 내일도 장중에 한 10% 오르면 좋겠어요. 응? 저 8월 10일 날 11% 올랐잖아요. 마이너스 0.13에서. 내일도 장중에 10% 올랐으면 좋겠어요. 응? 아니 그러려면은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위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야 그래야 거래 대금이 터진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매도 잔량 이렇게 있는데 안 사 아무도. 파는 사람이 있겠어? 추세가 이렇게 강해져 있는데 파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툭툭툭 던지고 안 나와 매물도. 왜? 들어올린 쪽에서 매물을 안 내니까. 지금 유통 물량 어찌됐건 77,000원에서부터 형성돼 있던 유통 물량을 상당 부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지 않는 한 거래 대금이 나오겠냐고. 그럼 거래 대금이 안 나오면 캔들 크기가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작아지면서 횡보 내지는 못 기다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에 의해서 밀려 내려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뭐 어려울 거 없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줄거드리면 잘 보세요.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고 5MA, 20MA 거래량 오른쪽 보세요. 예? 오른쪽 거래량 터지고 양봉 나오는 날. 거래량 터지고 5MA, 20MA, 5MA, 20MA 평균 거래량 5일, 20일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그 수량은 상관이 없어요. 어디 대도 않는 친구들 나와서 거래량 전일 대비 2000%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 이 정신 나간 거 확 그냥 옆에 있으면 날라차기를 해갖고 그냥 윤정두 걸 돈 내고 듣든가 그 친구들이. 응? 그잖아요. 윤정두 거 돈 내고 들어갖고 자기가 그걸 또 전파를 해주든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칭찬이라도 받지.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전거래일 대비 2000%는 뭐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이렇게 5MA 20M 전거래일이 아니라 5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올 때 실패대로 따라 붙는 거예요. 추세 매매라는 거는. 또 이평선 전략도 잡을 수 있고 이번에 내일부터 교육받는 게 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래량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교육받을 거는 고급 강좌란 말이야. 이제 한 단계 더
기초부터 그냥 주식 아예 모르시는 부터 실전 매매까지 싹 다 아우러서 유치원생도 배우면 알 수 있게. 그러면 이 거래의 이 추세 범위가 아니라 이제 캔들의 크기 자체가 커졌잖아요. 8월 들어서만 얼마? 8월 들어서만 거의 뭐 3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27.61. 그죠? 그럼 8월 들어서만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럼 추가적인 이런 변동성을 원한다. 그럼 거래대금이 3천억씩 막 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에? 그래서 결론은 LG전자의 10% 등락 범위. 그게 이제 단기 변동성 공략이잖아요. 10%? 아니 현대차 시가총액 30조가 넘는 종목에서 17% 하루에 등락도 나오는데 LG전자 기껏해면 14조 8천억 15조짜리가 이게 뭐 못 올라? 왜 못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 주는 터져줘야만 움직임이 10% 전후가 나옵니다. 추세 매매는 계속 강세 뛰어라. 지금 30% 올랐지만 더 강한 모습을 줘라. 52조 고가 계속 뛰어넘어라. 그러려면 300만 주. 그거 아니고 그냥 나 중기 매매하면 안 돼요. 좀 오래 갖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5MA, 20MA만 터져도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150만 주, 180만 주, 200만 주? 그럼 당장에 오늘 기준에 거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120만 주뿐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안 나올 거 뻔히 하는데 거래대금도 안 터졌는데 들어가? 들어가려면 중장기 들어가든가. 매매 기준에. 안 그러면 빵 터져. 얼마? 500만 주가 터져야 이제 시원한 시세. 하루 변동성 10%짜리. 500만 주가 아니면 300만 주의 경우는 단기 추세. 오늘 고점 뚫고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려고 했다면 300만 주 이상 실렸어야죠. 실리는 게 시간대별로 나오잖아요. 시간대별로.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세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거야. 이제 어려워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VVIP 가입해야지. 윤정도 이렇게 똘똘한 윤정도한테 머슴이 알아서 하잖아요. 윤정도가 머슴이잖아. 머슴. 자, 거래량 터졌습니다. 대형주에서 우리 주력입니다. 엄마 매수 엄마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추세 변동성 매매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을 드린 거예요. 한 종목도 못 들어간 거예요. 후행성에 변동이 안 나서 후행성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니 SK 하이닉스 LG전자가 오늘 뭐 밀렸나? 하이닉스 오늘 뭐 고점 대비 좀 밀려서 속상하긴 하지만 움직였고 시간에서 어찌됐건 강했고 됐지? 그럼 그 다음 범위에 R소프트와 신성 ENG입니다. 그죠? R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3천만 주인데 거래량 그 수준이 됐을 것 같아요. 됐나요? 안 됐네. 결국은 안 되고 2,300만 주.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위로 좀 나오다가 7%에서 13%까지 나오다가 밀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얘는 뭐냐면 내일 또 들여다보는 겁니다. 또 들여다보는데 얼마? 또 똑같이 4천만 주 기준에 70%. 응? 그렇게 해서 3천만 주를 보실 수 있는데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제 2,500만 주도 볼 수 있어요. 왜? 윤정도 마음이지. 이러면 안 되죠. 기준이 있어야지. 공격적인 성향 2,500만 주. 왜? 왜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왜는 일본의 왜가 아니고 일본 왜 나라가 아니고 보수적. 공격적이라는 거는 2,500만 주만 기준이 잡혀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준이잖아요. 보수적으로는 난 좀 안정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3천만 주가 터져야 10% 이상 등락이 나올 수 있다. 보수적으로 보면. 공격적으로는 2,500만 주만 터져도 된다는 거죠. 왜? 지금 기간 조정이 일부 이제 그 13,000원에서 옆으로 딱 이렇게 고점은 조금씩 높여가지만 옆으로 횡보자락으로 싹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4천만 주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한 3천만 주가 터지면 주가는 14,000원이 아니라 15,000원 정도 평균 단가 돼버립니다. 거래되는 가격이. 그러면 3천만 주면 얼마요? 15,000원 기준으로 하면 4,500억이 돼요. 거의 5천억에 육박하죠. 거래대금이 육박하거나 넘겨지거나 거기에 조금 못 미치거나 그 정도면 돼요. 뭐 99단을 외자처럼 99, 81 딱 맞아떨어져야 되나? 99, 81이 아니라 76이어도 되고 104여도 되고 그 등락 범위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정도 규모가 터져줘야 된다는 얘기고 공격적인 부분은 70%까지로 잡아드린 거고. 그러면 이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겹쳐진 거라면은 요 거래대금의 70% 정도, 그러니까 3,500억 정도도 놓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이제 조금 위로 움직였고 기간 조정이 이렇게 깊지는 않았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수준까지 다 형성돼야 된다. 앞전의 수준까지. 결론적으로 2,500만 주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 2,500만 주면은
저거래량이 터지면 윗방향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기준에 2,300만 주에 오늘 기준에 금요일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위에서 맴돌았단 말이에요. 갭상승이 나와서. 그럼 오늘 기준에 2,300만 주가 터지고 지금의 거래대금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기준에 만약에 2,500만 주가 오늘보다 조금만 더 터져도 거래대금은 오늘보다 월등히 높아지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 등락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공격적이신 분들의 성향이고 보수적인 분들은 3천만 주. 그럼 오늘 만약에 들어갔을 때 개장초에 거래가 실렸느냐? 뭐 개장초가 됐든 장중이 됐든 거래는 2,300만 주면 안 실린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봅시다. 윤정두가 말장난 치려면 이런 거 말장난 무지하게 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일봉만 딱 놓고 보면서 예를 들어서 자 상한가 같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거래량 터졌어 안 터졌어? 터졌죠? 예를 들면 제넨바이오 거래량 6천만 주 기준 잡아드는 8천만 주 터졌죠? 8천만 주 터지고 꼬리 달고 돌려서 상한가 갔죠? 상한가 못 먹었어요? 바보예요? 그럴싸하잖아. 근데 분봉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분봉을 일주월봉으로 놓고 보시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도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힘들다는 게 우리가 실질 매매하면서 좀 힘들다는 건 뭐냐면 이런 기준입니다. 시초가가 여기에 갭상승이 나왔죠. 거래량이 터졌겠어 안 터졌겠어? 터졌겠죠. 우리가 어제 기준에 얼마 잡아드렸어요? 3천만 주 잡아드렸죠. 그러면 1분봉부터 보시면 3천만 주에 동시호가 기준에 또 2분까지의 얼마? 동시호가 기준에서 3천만 주 기준 잡으면 동시호가 기준에 1%니까 30만 주. 그 다음에 9시 2분까지 5%니까 150만 주 터지면 되죠. 그러면 벌써 이미 9시 2분까지 100만 주, 150만 주 가까이 터진 거예요. 아리까리한 거지. 야 이거 150만 주 터졌네. 아 이거 아리까리하네. 또 동시호가에 아 이거 좀 터졌네. 아 이거 아리까리하네. 그 시초가 대비해서 살짝 움직일 때 성격 급하시면 확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들어갔으면 어쩔 수 없어요. 밀리면 손절을 해줘야죠. 예? 미련 갖다 보면 계속 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한 1, 2분 이게 분봉이니까 1분, 2분이란 말이에요. 1분봉. 그러니까 1, 2분 지켜보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밀려? 거래량은 수반돼 있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밀려. 응? 이거는 그러니까 매매 교육받고 매매를 좀 원활하게 하신 분들은 수익도 날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손절이 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밀려요. 거래량 개장초에 좀 터졌었는데 그러나서 돌릴 때 따라붙어서 또 손절이 될 수도 있어요. 3% 범위가 뭐 더대 보이니까 뭐 손절 범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는데 예를 들면 좀 늦게 보셨어 오히려 만약에 예를 들면 조금 늦게 보셨어. 이때 보셨다 이거 예를 들면은 거래량 터지고 돌리는 그러면서 그럼 요럴 때 들어가서 예를 든다면이에요. 요럴 때 들어가서 고점 대비해서 또 밀려 내려오면은 짧은 구간에 차익 실현하실 수도 있고 내가 요거 먹으려고 들어왔냐 최소 10%는 더 움직여야지 그런 경우라면은 대신에 손절 범위 명확하게 지키시던가 아니면 야 이거 아니다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는데 내가 편입한 단가 대비 수수료만 빼고 나오자 거래량 또 여기서 터지면 들어가면 되니까 이해되세요? 무조건 백전백승하지는 않아요. 말장난 치려면 말장난 치지. 자 들어가셔서 시초가가 요 가격이었고 눌렸다가 돌렸는데 왜 시초가에 못 사요? 14,350원에 사서 고점이 얼마예요? 15,150원이니까 800원 올랐네. 800원이면 뭐 6% 5% 수익이네. 근데 남는 게 뭐 남아? 5% 상승에 따져볼까요? 자 저거를 돌릴 때에 완벽하게 꼬리 달릴 때 잡아내지 못하는 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실패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보여지는 거는 수익인 것 같아도 그럼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한다고 치면 1.5% 그 다음에 3% 그럼 얼마 평균 14,800원에 파는 거죠. 얼마에 사서 시초가 넘기면 사든가 눌렸다가 돌리면 꼬리에서 뭐 붙든가 결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래량이 충분하게 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은 못 따라붙는다는 거야. 9시 예를 들어서 10분까지 해서 거래량 300만 주가 터져줘야 되고 그건 맞아서 따라붙었다. 만약에 9시 반까지 300만 주 터져줬어. 9시 10분까지 300만 주 넘겼네. 어우 좋네. 양봉이네. 근데 밀려 내려오면 손절은
칼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범위에 또 따라잡더라도 또 그럼 거래량 확인해보고, 또 따라붙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해, 차익 실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더니 제자리 와버려. 그러면 수수료 빼고 나오든 아니면 손절 명확히 지키든. 가지고 갔더니 내일 또 갭상승 나오더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추세 매매가 아니라 단기 매매에 접근을 했으니까. 결론, R소프트는 내일 개장 전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관심 종목, 장중의 관심 종목. 내일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시간에서 뭐 그렇게 올랐나? 밋밋할 것 같은데. 시간에 한번 볼까요? 시간에서 뭐 30만 주씩 터질 거래는 안 터졌죠. 19만 8천 주인데 보합이야. 그럼 얘는 뭐 별로.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 장중 관심 종목분이 안 된다. 그럼 기준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이제 앞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이외에는 야간에 교육이, 유료 교육이 들어가는데 이런 교육을 해드릴 수 있어, 무료로? 누군 돈 내고 듣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3종목에서 5종목, 그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R소프트의 기준인 거고, 두 번째 기준이 뭐였어요? 신성 ENG죠. 신성 ENG 기준 거래량 1억 2천만 주를 드렸어요. 보시죠. 신성 ENG. 예.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기준에 1.09인데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죠. 갭상승 이후에 살짝 들어올렸다가 결국은 거래가 안 실립니다. 왜? 고점을 못 뚫으니까. 1억 2천만 주 택도 없지. 거래 자체가 안 됐죠. 그러면 얘는 동시효과 기준에서 만약에 거래가 실렸다. 예를 들어서 얘도 1억 2천만 주면 얼마? 12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뭐 500만 주야. 어? 그리고 120만 주 기준에 9시 뭐 2분까지 해서 5배니까 600만 주가 터져줘야 돼요. 9시 2분까지. 그럼 얘는 보니까 9시 5분에 660만 주라면은 안 실렸다는 얘기죠. 응? 그리고 1200만 주가 터져줘야 되는데 밋밋해졌죠, 거래가.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음봉 떨어졌죠. 근데 얘를 매매할 수 있었다고? 아니지. 개장 초에 흥분 상태로 따라붙었으면 모를까. 근데 이런 거를 개장 초에 흥분 상태로 따라붙을 수 있다? 못 따라붙죠. 예? 못 따라붙는단 말이야. 개장 초에 흥분 상태로는. 뭐 만약에 따라붙었다면 바로 손절범위 잡아야죠. 1분 만에 얼마? 300만 주. 그 다음에 9시 2분까지 1억 2천만 주에 5%면 얼마예요? 600만 주가 터져줘야 되는데 600만 주가 안 되네, 결국은. 그죠? 134만 주, 300만 주. 그러면 1분, 동시효과 이후에 1분 탁 들여다봤는데 거래량도 600만 주도 안 돼. 그리고 음봉이야. 이걸 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 못하죠. 그럼 앞으로는 얘는 1억 2천만 주의 거래량이, 기준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1억 2천만 주. 그래야만 이런 변동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내일이라도 갭상승이 크게 나오고 세게 돌리면 모를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종목을 오픈해 드렸다고 그걸 다 들여다보실 수 있다? 아니죠. 그럼 얘는 뭐예요? 개장전 관심 종목이 아니지. 네? 아니에요. 그럼 얘는 그냥 기준 거래량만 있는, 장중도 아니야. 8월 달에 기준에서 기준 거래량만 있는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 작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들여다보죠. 저런 거. 관심 종목이면 넣어놓는 거야. 그럼 장중에 들여다볼 종목, 여기까지 좀 알아들으셨다. 장중에, 내일 장중에 개장 초에 들여다볼 종목을 지금 한번 들여다보자, 골라줘 봐라 하시는 분들은 090919 우리 아들 한번 또 갑시다. 090919 090919 목 아파 죽겠어 지금. 빨리 해야지. 빨리 하고 또 종목 발굴해서 내일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시장은 1% 가까운 강세고 미국 선물이, 유럽은 2% 폭등이고. 아이고 좋아라. 응? 솔직히 단타 종목이 뭐가 좋아요? 주력주에서 시원하게 편안하게, 응? 현대차 같은 종목 17% 강세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 업종 대표주에서 시원하게 나오고, 저쪽 우리 주력주 IT에서 그냥 LG이노텍 상한가 가듯이 LG전자 최근 막 30% 올라오듯이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가줘야지.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계속 넘기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S&P 500 지수도 사상 최대치를 넘기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만도였던 걸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아까 뭐 상한가 들어가 있던데. 예? 그 이제 현대차도 시간에서 좀 강하고,
시간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놓고 봐야죠. 거기에 이제 만도가 9.93이에요. 6만 주뿐이 거래가 안 됐어. 근데 이제 저런 쪽에 좋은 게 뭐냐면 일신바이오나 이런 뭐 코딱지만 뭐 시덥지 않은 애들 말고 만도의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조 3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많이 사실상 무너진 겁니다. 이번에 쭉 올라갔다가 현대차레일리와 동반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됐죠. 우리는 이제 현대위아도 같이 들여다보는데 현대위아가 이거 만도처럼 쫙 움직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현대위아를 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얘도 지금 시간 한번 볼까요? 어찌됐건 그 만도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뭐 얘도 좀 뭐 같이 들여다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만도 쪽을 보시면 만도 쪽의 일자별의 흐름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얼마입니까? 470만 주죠? 500만 주 가까이. 1,300억. 이런 종목은 1,300억 터진 것도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진 걸로 설정이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얘를 변동성으로 놓고 본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변동성으로 놓고 본다면 최소 400만 주를 놓고 보는 거예요. 예? 변동성의 기준에. 아까 우리가 대형주 기준에서 뭐 LG노텍, SK 하이닉스, 아니 그런 이런 정상적인 종목이 하루에 10%씩, 하루에 5% 이상씩 막 쭉쭉쭉쭉쭉 계속 나올까? 그게 나오려면 이런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만도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만도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거래량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얼마? 40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돼요.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400만 주를 그나마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1,000억의 거래대금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면 1,000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추세 매매 기준이니까 그럼 이 정도 얼마? 250만 주 수준. 앞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250만 주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쫙 다 같이 움직이죠. 그럼 250만 주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단기 추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 추세를. 오늘 변동성 막 상한가 들어가라. 이런 거는 내일 아침에 또 설정을 해서 오픈을 해드릴 건데 만도가 시간에 핫했잖아요. 근데 시간에 상한가인데 그게 전부 내일 5만 주 이상 막 거래가 실리면서 출발이 될까? 글쎄요. 그렇게 해서 거래가 빵 터져주면은 개당초부터 따라붙을 수 있다. 다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어떻게? 1조 이상짜리는 5% 동시효과에는 5% 개장초에는 10%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일 만도가 강해요. 그럼 우리는 뭐 문자 사인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 사인이 나갈 수 있는데 똑같은 종목 올려드려도 어제 야간에 올려드린 제넨바이오,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군들 개별 매매 못 하시잖아요. 셀레믹스 뭐 이런 거. 방안에서는 문자 사인까지 안 나갔어도 그 대처해서 전략을 잡아내신단 말이죠. 라이브 방송 먼저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그게 되실 수 있게끔 장중에도 내내 교육을 해드리는 게 맞고. 그래서 만도는 이런 기준에서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범위가 장중 이제 뭐 관심 종목에서 YBM넷이 3천만 주 거래량을 잡아드렸는데 YBM넷 빠르게 넘어갈게요. YBM넷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미끄러져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리니까 거래량이 죽어 있었단 말이야. 보실까요? 제가 볼 땐 거래량 죽었을 것 같아요. 갭상승이니까 처음 동시효과 거래량만 빵 실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 죽었다가 꼬리 달고 돌릴 때 이제 거래량이 좀 실렸겠지. 그죠? 정확하다니까. 갭상승이니까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을 거고 갭이니까. 예? 오늘 시초가가 얼마에 시작한 거예요? 7.18% 어마어마하게 높게 시작한 거죠. 7.18%의 시초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후속이 없고 계속 밀려 떨어지다가 결론적으로 꼬리를 달고 돌리니까의 흐름인데 1,000만 주죠. 3천만 주 기준 거래량이 안 맞죠. 1시까지 3천만 주가 터지려면 1,500만 주 정도는 터져 있어야 되죠. 1,500만 주가 안 터져 있잖아. 끝날 때까지도 1,000만 주인데. 그러니까 얘는 돌리더라도 못 들어가는 거야. 아, 수익이 나는데. 아니라니까. 돌리더라도 우리 기준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 꼬리에서 수익 냈어. 꼬리에서부터 얼마? 9점. 최저점 대비해서 9.2인데. 우리는 변동성 최소 10%, 시초가 대비 10%, 내가 들어갔을 때보다도 어느 정도 7%뭐 이렇게 나와야 고점 찍고 눌릴 때 차익 실현할 거 아닙니까? 그냥 돌려서 나 몇 프로 수익 났어. 그걸 개별 매매 밑도 끝도 없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는 그런 매매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수익 기준으로 잡아내시려면은 어떻게? 기준점대로. 기준 거래량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YBM넷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YBM넷 같은 경우 오늘 거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얘기지. 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빼버립니다, 일로. 지금까지 해서 거래가 일부 됐었던 건 알소프트 정도뿐이 안 됐네요. 그죠? 지금까지. 그 다음 그 밑에가 뭐예요? 셀레믹스입니다. 셀레믹스. 셀레믹스 같은 경우에 오늘 8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해 드렸는데 1000만 주 넘어가죠. 그럼 800만 주 기준에 동시효과 기준에 얼마? 이거 보시면 되죠. 동시효과 기준에 거래가 뭐 아주 시원시원하게 터진 게 아니에요. 소문이 났다라고 해서 1%로 잡아도 되고 소문이 안 났다라고 설정을 하고 0.5로 잡아도 돼요. 왜? 금요일날 상장한 종목이니까. 어찌됐건 그 흐름 속에서 돌려질 때 이럴 때 기준 거래량만 맞는다면은 여기 왜 못 들어가요? 기준 거래량만 맞다면 전 몰라요. 그럼 얘를 이걸로 봐야죠. 뭘로 볼 거냐면은 오늘 방송 원고로 놓고 보셔야죠. 그래서 방송 원고 나와봐라. 창피하지 말고 나와봐라.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박수경제 TV의 116회차의 완성본을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마찬가지 제넨바이오 뒤에 보겠습니다만 어제 야간 방송에 다 이렇게 기준 거래량 잡아드린 거고, 그죠? 바꿀 수도 없어. 다 넣어드린 거 그 화면 그대로니까. 그렇게 해서 쭉 제넨바이오 또 생명과학 이쪽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셀레믹스까지 놓고 볼게요. 빨빨 넘기고 빨빨 넘어가라. 빨빨리 시간 없다. 그러면은 셀렌 이게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20일 날 오픈해드리고 이게 이제 셀렌메드잖아요. 아니 셀레믹스. 그 셀레믹스의 경우에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셀레믹스의 흐름에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셀레믹스 요 흐름에 개장 초의 변동 거래량 8만 주의 동시효과 8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으니까 제가 잡아드린 거죠. 뭐 여러분들은 더 공격적이다. 나 500만 주만 잡을래. 그럼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거를. 근데 교육받고 500만 주에 대한 근거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죠. 어찌됐건 저는 800만 주를 잡아드려서 내일 기준 1000만 주 잡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800만 주의 변동 거래량에 800만 주가 실려 1%니까 8만 주가 돼야 되고 그다음 9시 2분은 얼마? 공격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이죠. 보수적인 성향 800만 주에 5% 40만 주인데 안 실렸죠. 그다음 범위는 800만 주에 80만 주가 실렸는데 60만 주. 아리까리한 거야 이걸.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기준. 그 다음에 160만 주 9시 반까지는. 그 다음 10시까지는 얼마? 80만 주죠. 160만 주가 아니라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10시까지는 30%니까 얼마? 240만 주. 이런 식으로 기준 거래량 설정해서 보는 거예요. 못 움직이다가 뭐 11시에 푹 치고 올라갈 때 거래가 이빠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1시에 그 직전에 거래가 이렇게 터질 때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든가. 요 기준을 잡는 거예요. 요 기준을. 넘길 때 흐름. 이거를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분봉 기준에. 그럼 내일도 셀레믹스를 보고 싶다. 오늘 우리 방에서는 그럼 셀레믹스에 대한 수익 기준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몇몇 분들께서 올려주셨어요. 왜냐면 금요일 날도 봤거든 우리가 이거를. 안 들여다본 종목이 아니니까. 금요일 날 잠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자까지는 못 보냅니다. 변동이 너무 큽니다. 근데 오늘 기준에 보시면 진원 상한가 갈 듯. 와 대표님 교육만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원 상한가 갈 듯. 에? 이번에 선착순 만원 안 해요. 셀레믹스 점심값 나왔네요. 교육의 힘. 에? 밑에 대표님 셀레믹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는 기준점이 잡히신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시간의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일단은 다 떠나서 셀레믹스는 내일 기준에 얼마? 결론은 기준 거래량 1000만 주 잡아드립니다. 셀레믹스는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놓고 보면서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갖고 오늘 탄력을 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만도와 마찬가지로 개장 전 관심 종목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죠? 얘는 변동성 매매죠 무조건. 추세 매매 만도처럼 추세 매매는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우정바이오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의 기준은 어때요? 얘는 장중에 위아래 변동성이 다 10% 미만이죠. 3.8에서 12.66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000만 주뿐이 안 나와요. 개장 초에 일부 이제 갭상승 일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실렸다가 위로 뻗어 올라가면서 조금 실렸겠죠. 근데 내가 볼 땐 2,500만 주 기준 거래량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 매매는 안 한다는 기준이에요. 내일 기준은 똑같이 2,500만 주입니다. 예? 내일 모레는 똑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또다시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매매를 한다면 다행인 거고, 이거 내일 아침에 뭐 거래가 터질지 안 터질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하게 막연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대처하시면 100점 100승입니다 사실상은.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7,300만 주죠. 기준 거래량 어제 얼마? 6천만 주. 6천만 주. 얘도 쉽진 않아요. 6천만 주더라도 개장 초의 기준에 600만 주가 실렸느냐, 그 이후에 기준 거래량 실리고 나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계속 줬느냐, 변동성에서 편입하고 나서 안 누르고 쭉쭉쭉 뻗어서 상한가까지 한 방에 제대로 뽑아줬느냐, 아니면 중간에 흔들어 댔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야간에 이렇게 올려드렸고, 거래량 부분은 7,300만 주가 터졌는데 분봉 기준에서 5분봉 기준에서 실려줬느냐, 개장 초에 실렸죠 일단은. 그럼 얘는 개장 초에 순간 판단을 빠르게 해서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절반에 꼬리 달고 돌릴 때 거래량 수반돼 있으니까 600만 주라고 했는데 9시 10분까지 얼마 실리면 돼요? 60만 주 실리면 되죠. 6천만 주라 그랬으니까 600만 주 실리면 되죠. 600만 주 실리고 저렇게 들어올렸잖아요. 300만 주 300만 주니까 600만 주 아닙니까? 9시 10분까지 뭐라고 써놨어요? 정확히 써놨잖아요. 9시 10분까지 10% 기준 거래량에. 예? 써 있잖아요. 그러면 600만 주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와 있어. 왜 못 들어가? 그럼 아무리 늦게 잡아도 4,100원, 고점 5,050원. 그래 안 그래? 다시 설명드려요. 6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리고 9시 10분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의 거래량. 9시 10분까지 얼마? 10%의 거래량. 그럼 6천만 주를 거래량을 설정해 드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9시 10분까지 300만 주, 300만 주니까 600만 주, 10%. 거기에 양봉이야. 빨리 들어갔으면 3,850원, 늦었으면 4,000원, 더 늦었으면 4,100원, 200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사실상 차익 실현 고점 대비 3% 이상 밀리니까 1.5, 3%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되돌릴 때 이런 기준에서 뭐 고민. 예? 근데 여기서 이미 벌써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따라붙기가 벅차죠. 매매를 하신 분들 기준에서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넨바이오는 최소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이 수익은 다 건져내는 종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일의 기준에서 제넨바이오가 뭐 현재 기준에 공시까지 시간 없는데 공시까지 다 봐야 되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8월 24일 날. 그러면 얘는 안 봅니다. 응? 지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조치 지정 들어간 건 안 본다. 시장 조치 지정 안 본다는 얘기예요. 기준 거래량 없어. 개별 매매 기준은 보셔도 된다. 그러면 6천만 주 똑같이 7천만 주까지는 필요 없어요. 6천만 주 됐죠?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장중 관심 종목 기준에 이제 거기에 제넥신도 들어다 볼 수 있죠. 제넥신 우리가 원하는 550만 주는 안 터졌어요. 그래서 10% 등락 범위까지는 안 나온 겁니다. 우리는 기존에 다 보고 있었죠. 추세 매매 여기서 이제 질문을 주셨고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최악의 경우 그러면 추세 매매로 가지고 가시는데 거래량 뭐 조금씩은 움직임 나오는데 애매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정리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갭상승에 빵 터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막연히 갖고 가기에는 또 그렇고
결국은 또 이번에 코로나가 또 살려준 케이스가 된 건데 안 그랬으면 계속 거래량 없이 죽었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추세매매 어떤 기준 마지노선을 11만 6,800원 뭐 이런 기준점 이런 거 놓고 보시면서 내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만 원까지는 편입 기준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추세매매의 경우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윗꼬리 차익 실현 오늘 갭상승 이후의 흐름인데 기준 거래량 550만 주 안 맞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제한적이에요. 그럼 여전히 뭐 추세매매라든가 이런 기준. 그러니까 내일도 제넥시는 550만 주 내일 기준에서도. 그럼 진원생명과학은 어떻게 되냐? 얘도 조치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안 들어가나요? 진원생명과학. 얘도 어제 분명히 설정을 해드린 종목이고,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래소 단기과열 예정. 아유, 얘도 그럼 좋지. 시장 좋지니까 얘도 빼. 잘 됐어. 아우 시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BNC도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 3천만 주 기준 잡아드렸죠. 한국 BNC 어떻게 됐어요? 윗골이 쫙 달리고 내려왔지만 3% 개파락에 18.89까지. 거래량이 터지는 기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 거래량 터졌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터졌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니까 거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개장 초에 눌려져 있다가 그죠? 개파락 나오고 눌려져 있고 거래 한번 빵 터지고 밀려 내려왔는데 결국은 끝이죠. 얘는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공략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이때 거래량이 안 터졌는데 들어가자고 터지면서 벌써 주가가 땡겨졌기 때문에 얘는 못 따라붙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애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예? 윤정두 비슷한 나부랭이들이 자 이거 못 사했어요? 나 여기 샀는데 나 이 바닥에 샀는데 어떻게 사? 물량이 없는데 거래 대금이 안 나오는데 좋아. 야 이거 오늘 못 사했어요? 아 개파락 나면 샀어야죠. 거기서 거래 대금이 얼마나 나왔어? 안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거기서는 누군가가 치고 올리면서 우리 방의 기준이면 태민이님께서 그냥 빵 치고 올리면서 이만큼 올라버렸어. 그럼 윤정두가 거기다 대고 매수 그러나? 죽는 거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따라 붙었다면 죽는 거죠. 그죠? BNB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건 그렇다면 지금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얘는 뭐 들어갈 수 있는 자락이 아닌 거죠. 오늘 기준에. 그럼 내일 기준에서는 똑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줘야죠. 얼마? 이런 식으로 장난이 나오는 종목이라면 3천만 주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장중 기준의 일별 거래 기준 한국 BNC는 그런 식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빅텍은 개인적으로 안 보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뭐 윤정도의 선입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빅텍. 깜짝 놀랐어. 빅텍이 상한가 갈 리가 없는데. 빅텍 같은 경우에도 앞전 거래량 거래대금 터질 때랑 비교가 되죠. 근데 이제 거래가 수반이 되니까 그나마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캔들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을 때. 거래가 수반될 때 캔들에서 얼마? 17%니 뭐 이런 변동률이 나온 거예요. 수익이 아니라 변동성. 이 변동성이 오늘도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추가적인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죠. 5천만 주 거래량 기준 잡아놨는데 나와요? 안 나옵니다. 5분봉 기준에 지네 마음대로인 거야. 순간적으로 빠바바바방 치고 아까 상한가 간 거래량 대량 터져 있는 그런 종목에서 움직임이 추세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가는 거하고 갑자기 지 혼자 팡 치고 가. 지 혼자 질이 안 좋은 거죠. 단타 종목이어도 이건 따라붙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은 뭐 어떻게 해. 밑도 끝도 없이 채널 돌렸더니 전일 대비 2000% 거래량 터지면 됩니다. 아니 2000%가 그럼 장 끝나고 2000%야. 개장 초에 2000%야. 전일 대비 20배가 언제 터져야 된다는 얘기야. 밑도 끝도 없이. 방송국도 알려줘 어딘지. 그냥 2단 엽차기로 날라차게 해버릴까 보다. 우리의 기준 뭐예요? 여기까지 12시까지 기준 거래량 예를 들면 빅텍 5천만 주 잡아드렸잖아 어제. 5천만 주 거래량을 잡아드렸는데 여기까지 해서 2,500만 주가 터졌냐? 이거 안 터졌죠. 그럼 지가 아무리 많이 터져봐야 우리 거래량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럼 계속 들고 가면 거래량 기준이 맞겠지. 그럼 그때 기준에 5분봉이든 1분봉이든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 시점. 그 다음부터 어떻게 꺾인 이후에 거래가 터지고 양봉 나오는 거 있어요? 거래 터진 게 없죠. 아이고 교육시간 8분 전이요? 어이구 운영자 바보네. 교육 내일부터 지롱. 화수목이지롱. 오늘은 월요일이지롱. 운영자 바보네. 또 운영자 화났네.
또 운영자 하나 또 혼내려고 그러네 또 윤종들을.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또 혼나게 생겼네. 그럼 빅테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 종목 뭐, 응? 안 돼. 못 본다는 얘기. 그죠? 그럼 이 기준거래량만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택 마지막으로 이제 오택 하나 남은 거예요. 오택은 오늘 들어갈 수 있었나? 오택도 변동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3%에 17%니까 그러면 오택의 기준거래량 2,500만 주 잡아드렸는데 결국 꼬리 달리니까 거래량 수반이 안 된 거죠. 그럼 오택 같은 경우에도 개장 초에 거래가 실리면서 아주 빠르게 대처가 안 됐다면은 이거 뭐 수익 내기 쉽지는 않죠. 물론 이제 1분봉 보고 동시효과 거래량 보고 그럼 오택 2,500만 주 잡아드렸으니까 동시효과 1분봉 보면서 내가 매매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근데 여러 종목을 같이 보니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조 이상짜리 대형주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한 방에 호가 공백이 없으니까 아무리 때려 올리려고 해도 돈 있는 사람 한 명이 뭐 이렇게 올리지 못해. 시제냐 1조 거래대금 이상 터져. 내가 한 100억 있다고 해서 한 방에 막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나?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같이 추종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택 같은 경우는 누가 한 10억 사버렸어. 우리 태민이 선생님께서 한 20억 30억 한 방에 사버렸어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5,000원짜리 20억이면은요 10만 주잖아. 13만 주까지 돼버리나요? 12만 13만 주? 13만 주를 한 방에 때려 사버렸어. 그럼 쑥 하고 그냥 캔들이 쭉 올라왔다가 뭐 꼬리 달고 내려오든 막 별의별 희한한 흐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어찌됐건 간에 오택의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 여기서 출발을 해요. 거래량 부분이 1분봉입니다. 이게 1분봉의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2,500만 주에 1분봉 기준에 50만 주니까 동시효과의 거래가 일부 실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번에 2분 동안에 5%니까 125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 둔화돼 버렸어. 안 나왔죠. 그렇게 하고 9시 그러면 10분까지 25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9시 10분까지 250만 주가 나오나요? 9시 10분까지 한번 보죠.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가는 거고 9시 10분, 9시 10분 250만 주. 넘겼네. 그러면 이제 넘기는 기점에 9시 5분에 250만 주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다면 뭐 15,000원대 초반 중반 그 정도. 그리고 17,000원 딱 오면 자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차익 실현. 그러니까 성우 아빠님께서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우 아빠님 잘못 던졌어요. 이걸 왜 못 먹었어요? 이게 아니라 그 쉽지가 않다니까. 순간적으로 빵치네 거래량이 나왔네.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2,500만 주니까 우리가 2,500만 주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2,500만 주 지금 거래 터졌어. 지금 몇 주야? 이만큼 터졌어. 자 9시 2분까지 몇 퍼센트 터지라 그랬지? 5% 터지라 그랬지? 5%면 2,500만 주 125만 주인데 125만 주 계산이 잘 안 되잖아. 또 연세 드셔갖고. 그럼 125만 주 125만 주 9시 10분에 터졌어. 야 9시 10분까지 250만 주 터져야 되는데 250만 주 막 터졌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쫓아가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 먹은 것도 없으니까 야 좀 눌릴 때 기다려 볼까? 어차피 난 여기서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훅 밀리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대처가 안 되고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냐면은 가급적이면 거래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 그나마도 5천억, 1조 뭐 이런 종목. 또 의약품에서도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 또 그 이전에도 신풍제약이나 이런 쪽 거래 뭐 투자 경고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좀 강도 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뭐야? 거래 대금도 풍부하고 시가총액도 형성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히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제넥신이.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뭐 상한가 같더라도 얘가 주죠. 그럼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애들이 거래량이 이제 1,000만 주 막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그 지금은 5천억이잖아요. 1,000만 주까지 필요 없어. 500만 주만 터지면은 얼마의 거래대금이 7천억이야. 7천억이면은 누가 한 명이 20억 확 산다고 해서 쭉 당겨지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생각도 하면서 매매할 수 있고 추종 매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게 한번 붙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그 부티크 애들이나 그 기관 외국인 기관 스몰캡 쪽이 붙어서 빵 하고 쳐준다고. 그러면 미치는 거지. 누가 윤정두 같은 나부랭이들 거기에 이제 그 말 같지도 않은 거래량 20배 터지면 들어갑니다. 옆에 있으면 한번 날라차게 한번 하고 싶은데 뚱뚱해서 제가 안 되지만 뚱뚱해서 안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여기도 이평선도 그려서 놓고 보죠. 그래서 그런 식의 뭐 흐름의 움직임 폭에 자 이평선 타고 갑니다. 거래량 터지고 갑니다. 오 여기서 거래량 터졌어요. 매쇼 뭐 이런다니까. 그걸 보고 움직임을 또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1%에서 들여다보시고 가장 크게 배우시는 거는 그렇구나. 거래가 터져야 양봉의 뭐 캔들의 크기가 커지는구나. 뭐 개인들이 많이 붙고 뭐 힘이 없으면 꼬리가 길게 달리는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배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형주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결론은 오택도 뭐 성우 아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좀 터져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요 정도의 거래의 기준점들을 좀 놓고 보시고요. 그다음 제넥시는 위로 땡깁니다. 오히려 왜 땡기냐면 일단은 만도 위로 올려놓는데 이쪽이 시간에서 제넥시는 일부 강세를 띠지 않나요? 어찌됐건 내일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서 오픈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종가 기준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6, 7에 42, 400만 주 기준으로 좀 공격적으로 잡아놓습니다. 공격적으로. 왜 종가가 올라와서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면 거래 대금이 수반됩니다. 거래 대금이 수반되는 걸 목적으로 잡기 때문에 거래량 550만 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래 대금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 됐죠? 개장전 관심 종목, 장중 관심 종목, 그 다음에 25일 8월 기준 일별 기준 거래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은 이거는 안 올려드릴 거예요. 이건 뭐 어제 오늘 교육이 됐던 종목이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 다 올리는 건 다 올릴까요? 이렇게 해서 다 올릴게요.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근데 이거 의미가 없는데. 25일자. 이거 의미 없고 이거만 이렇게 요 정도 장중 관심 종목도 의미 없고 개장전 관심 종목 요거만 올리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딸내미 아들만 하고 딸내미 안 하면 또 우리 딸내미가 또 얼마나 애가 독종인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080614 꼼짝 못해요 지금 다들. 이 딸 자식이 무서운 것 같아. 난 무서워 우리 딸이. 쎄 너무 쎄.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자 기준에 흐름을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출석 체크 한 번 더 해주시고요. 8월 25일 개장전 관심 종목 만도 기준 거래량의 설정 범위 제넥신 셀라믹스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 기준이면. 나머지는 이제 교육에서 다 보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제발 좀 부탁인데 교육 비용을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교육 비용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비용입니다. 누가 5시간씩 교육해드리면서 110만 원에서 할인해서 77만 원에 오늘 또 한 번 더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한 2명 남았다고 치고 2분까지만 55만 원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교육 3일 교육 5시간 교육 받으시고 문자 사인 받으셔서 그걸 바탕으로 수익도 좀 내시고 그렇게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수익 내셔서 그 수익 내셔서 VVIP 들어오시면 되잖아. 내일 종목 하나 잘 잡아서 대형주에서 비중 대형주 비중 자 수익입니다 10% 들어갑니다 했는데 그게 서진 시스템처럼 15% 17% 18% 올라왔어. 15%만 올라와도 1,000만 원 매수해가지고 15% 올라오면 150만 원이네. 맛있는 거 사드셔야지. 주력주에서 한 30% 편입했는데 내일 한 5% 올라와 버렸어. 150만 원이네. 1,000만 원 편입. 와우. 좀 제발 좀 교육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요. 혜택 드릴 때 빨리 지금 10시 2분입니다. 딱 10분까지만 추가적으로 인원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7만 원. 77만 원으로 다시 환원해서 내일은 얼마? 88만 원으로 올려요. 88만 원으로. 자, 고생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